자, 2018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14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갑니다. 자, 14번에 지금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낫겠지? 이 그림 뭐 이미 읽어본 애들은 다 알 거니까 A, B가 5고 2루트 5, 그러니까 길이가 3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뭐 3대 1로 내분하는 선분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도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고 자,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고 했는데 고정관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사인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뭐 구한 다음에 이거 갖고 얘를 유도해 내겠다 해도 되고 나는 그냥 탄젠트로 풀겠다. 난 탄젠트 매니아야. 꼭 이렇게 해도 돼. 방법이 알아서 생각을 하되 코사인과 사인 탄젠트가 이제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온다면 나머지는 다 나온다고 보면 돼. 지금 어차피 알파나 베타나 모두 예각이고 얘가 예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냥 공식대로 가는 게 편하고 그 공식 그대로 써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알아내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뭐 길이가 주어져 있고 알파가 뭐 무슨 어떤 각이겠지.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을 좀 중심으로 보라 이런 뜻인데 이거 대 이거가 3대 1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요 길이와 요 길이는 2배다. 이게 참 이례적인 상황이거든. 이게 이제 아무 각에서나 이 성질을 만족하는 건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각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정보는 이쪽이 더 많지. 이쪽은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여기 5다 알파.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잖아. 근데 여기에서 다 구해진다 이거야. 얘랑 얘가 길이가 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과감하게 뭐 미지수 하나를 여기다 도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 이거지. 그리고 얘를 뭐 x라고 놔도 된다. 왜? 미지수 두 개를 놨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xh를 확정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된단 말이야. 이 삼각형들이 확정이 되고 얘가 확정이 되면 얘도 확정이 되고 다 확정되는 거지. 끝. h 구하면 끝난 거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에 대해서 정리 성립하면 4h. 요게 x. 요게 2루트 5의 제곱이니까 20.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에도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h제곱 더하기 x제곱이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나는 지금 h를 알고 싶어. 그래야지 사인을 알 수 있잖아. 사인 베타가 루트 5분의 h니까. 물론 뭐 코사인도 알 수 있지. 어느 것을 소거해도 되는데 소거하기 편한 게 상대적으로 x제곱이니까 빼면 되겠지. 빼면 16h제곱에서 h를 빼니까 15h제곱이고 20에서 5 빼니까 15. 끝났습니다. h제곱이 1이고 h가 1이란 걸 알아냈지. 그러면 이 길이가 4란 얘기고 이 길이가 3대 4대 5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배웠던 피타고라스 수지 3대 4대 5 이 4점짜리 난이도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수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아는 애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지. 이게 3이고 여기가 1이란 얘기야. 1. 그리고 여기가 3이겠지. 내가 필요한 거는 4가 필요한데 이제 써볼까? 사인 알파는 5분의 4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 그지?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얘가 얼마냐면 여기가 1이고 루트 5니까 2가 나오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그래서 루트 5분의 2 요 4개를 구해냈으니 그냥 대입해서 풀면 끝난 거지. 자, 코사인 알파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5분의 3
코사인 베타는 뭐라고 했냐면 루트 5분의 2 더하기 사인 알파는 5분의 4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1. 그러니까 이제 5 루트 5분의 3, 2, 6, 4, 10인에 합하면 약분 하니까 루트 5분의 2인데 루트 5 루트 5 곱하면 5분의 2 루트 5. 그러니까 답에는 아마 이게 나와 있겠지? 그래서 몇 번이냐? 5분의 2 루트 5. 5번이 답이겠지? 자, 14번 문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뭐 당황할 필요는 사실 없지.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 t하고 나와 있는 거를 이 상태로 풀면 뭐 풀어도 뭐 안 될 건 없는데 보기가 좀 낯설잖아. 그래서 살짝 정리만 좀 해볼게. 1 더하기 자 2의 t 마이너스 t승은 이제 2의 t승분의 1이고 요거 정리하면 2의 t승분의 2의 t승 플러스 1분의 1 번분수 역수 취해버리면 2의 t승 플러스 1분의 2의 t승. 자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이제 무엇에 주목을 하면 사실상 다 푼 거냐면 이놈을 미분을 하면 얘가 된다는 거. 이게 보였으면 이놈을 미분의 결과로 만드는 함수가 ln에 관련한 함수였다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뭐 얘 넣고 해보면 그냥 끝났잖아.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만 알아듣는 학생 같은 경우 15분 이후부터는 사실 풀만한 문제가 없는 학생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뭐 요 정도 식조작에서 직관적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좀 풀 수가 있지.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자, 갑시다. 0에서 x까지. 이게 이제 fx라는 함수고 ln 2의 x 더하기 1. 0을 대입하면 얘가 이제 1 나오니까 빼기 ln인데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야 되겠지. 이제 이게 두 개로 쓰는 것보다 하나로 쓰는 게 좀 편하니까 ln 2분의 2의 x 더하기 1 해갖고 fx가 확정이 됐어. 자, 그런데 이런 합성함수가 나올 때 보통 그냥 성급하게 FA를 먼저 써놓고 접근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낭패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야. 자, 예를 들면 FA를 그냥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ln 하고 2에 A 더하기 1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이 ln 오잖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풀어 제끼면 대단히 좀 비능률적인 풀이가 되지. 그래서 이런 식의 합성함수일 때는 그냥 제일 끝터리에 있는 이 덩어리 전체를 그냥 치환을 해서 풀어라. 그래서 이 FA를 라지 A라고 그냥 치환해서 푸는 게 좋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접근하라 이거지. 이 모양으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 형태로 써야 되니까 ln 2분의 2의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지 형태가 양쪽이 동일해지니까 이 알맹이를 뽑아낼 수가 있지. 얘를 5로 뽑아낼 수 있잖아. 얘를 5로 뽑아낸다는 얘기는 얘가 10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9가 된다는 얘기지. 9. 그래서 2의 A가 A승이 9가 되고 이 A를 끄집어 내리려면 양변에 ln을 치환하면 되겠지. ln을 양쪽에 취하면 A는 ln 9가 되고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지. 이때쯤 A를 FA로 바꾼 다음에 이 모양을 이용해서 FA를 표현해내면 얘가 ln 2분의 2의 A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ln 9. 그러니까 이게 9가 되기 위해선 얘가 18이 된다는 얘기고 2의 A 더하기 1이 18이란 얘기는 2의 A는 17이란 얘기잖아. 양변에 이제 자연 로그 취해버리면 A는 ln 17이 되겠지.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 그냥 썼던 애들은 다시 가서 다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16번. 좌표 평면 위에서 P라는 점의 위치가 이제 T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는데 시각 알파에서 요 점의 위치에 관한 벡터랑 속도에 관한 벡터가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서로 실수배라는 뜻이지.
그래서 일단 V를 얘를 표현만 해내면 사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dt분의 dx 얘 미분하면 루트 3의 코사인 t. 그럼 얘를 또 미분하면 t에 관해서 dt분의 dy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t 해갖고 v랑 op랑 평행하다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실수배니까 이제 어떤 상수 하나 도입해갖고 표현하면 되겠지. t가 알파일 때 평행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비례상수 t라고 쓰고 t가 알파니까 여기다가 이제 t 대신에 알파 쓰면 되겠지. 루트 3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이게 뭐랑 같다? 이 t에다가 알파 쓴 거랑 같다. 이치 벡터랑 같다고 했으니까 루트 3의 사인 알파 2 코사인 알파 빼기 5. 그러면 t랑 알파가 나와 있고 등식의 두 개 나오니까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이제 t 루트 3 코사인 알파가 이거랑 같아야 되겠지? 루트 3 사인 알파랑 같다. 그래서 t가 뭐냐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로 써도 되고 혹시 탄젠트를 써먹을 일이 있으면 얘를 탄젠트 알파라고 써도 상관이 없지. 일단 t를 탄젠트 알파라고 쓰든가 이렇게 쓰든가 이 두 개가 되고 얘 곱한 게 또 얘랑 같아야 되니까 또 식을 쓰면 되는데 공간이 좀 부족하니 새로운 종이에다가 깔끔하게 계산만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하나는 구했어. 미리 써놓자. t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로 쓰든가 아니면 탄젠트 알파로 쓰든가 둘 중에 어느 걸 이용해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써놓고 이제 두 번째 t 곱하기 마이너스 2 사인 알파랑 2 코사인 알파 빼기 5랑 같다를 등식으로 놓고 이제 계산 좀 해보면 뭐가 나오겠지? 자 해봅시다. t 하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2t 사인 알파는 2 코사인 알파 빼기 5라고 하는데 이때쯤 이 t를 이거로 바꾸든가 이거로 바꿔서 넣으면 되는데 탄젠트를 넣으면 재미가 없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 탄젠트 사인 코사인이 한식에 나와버렸다. 이거 뭐 손들 못 대고 뭐로 넣는 게 좋냐? 얘로 바꿔 넣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하고 사인 알파 2 코사인 알파 빼기 5인데 여기서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지. 사인 코사인이 나와 있는데 이 분자에 나와 있는 사인 알파의 제곱을 뭐로 바꿔 쓰면 끝난 거냐면 1 빼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으로 쓰면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처럼 됐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 얘를 이거로 바꿔서 여기다 놓고 정리를 하면 자 이걸 여기다 곱해갖고 정리하면 이제 다 끝난 거지. 2 코사인 알파 제곱 빼기 2가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면 뭐 사실 거의 끝났네. 자, 2 코사인 알파의 제곱 빼기 5 코사인 알파. 그러니 이게 없어지네. 없어지고 코사인 알파가 5분의 2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16번의 답이 4번이네. 4번. 여기 지금 4번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계산만 하면 큰 무리 없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계산의 편의를 좀 고려해서 딱 떨어지게 답을 낸 거야. 자, 그 다음에 17번이 이제 흔한 유형이지. 이런 유형이 이제 당연히 한 문제쯤은 나오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잖아.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거의 값은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얘기지. 수렴한다는 얘기고, 이 S 세타가 세타에 관한 5승으로 표현되든가 아니면 뭐 다양하게 어찌됐든 이게 소거가 되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자, 한번 해봅시다. 이 CFG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할 때 지금 마름모 한 변의 길이가 1인 마름모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연장선 어쩌고 저쩌고 그림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림 보면
이거 꼼꼼하게 시간 들여서 안 읽는다 하더라도 여기 읽고 여기 읽으면 이거 뭐 하라는 게 이제 나오지. S 세타를 표현해내기만 하면 사실상 다 끝난 거야. 자, 표현만 해내면 끝나는 문제지. 갑시다. 요 길이가 1이고 1, 1, 다 1이야.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나왔으니 여기는 이제 2분의 1 세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급적 초반에 문제 푸는 초반에 이런 문제는 필요한 정보는 웬만하면 다 표현을 해놓고 가는 게 좋아. 자, 요게 마름모고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세타가 되겠지. 자, 이제 원칙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문제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뭔가를 좀 전략적으로 뽑아내기만 하면 되거든. 자, 1이라는 길이가 주어져 있고 세타 혹은 2분의 1 세타가 주어졌으니 이 둘을 이용하는 뭔가들을 이제 뽑아내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세타와 1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바로 가려고 하니 뭐 얘를 알든가 뭘 알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는 여기 각도가 얘랑 똑같다는 거, 이 삼각형이랑 얘랑 닮음이라는 거, 그리고 얘랑도 닮음이라는 거. 상당히 닮은 삼각형들이 많이 나오지. 닮은 삼각형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얘로 직접 가는 게 이제 거쳐가야 될 삼각형들이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닮은 삼각형 중에서 가급적이면 요 1이라는 길이와 뭐 세타라 또는 2분의 1 세타라는 각도를 사용할 수 있는 닮은 삼각형을 그냥 뽑아내서 들어가겠어. 이제 그러려고 보니까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나 없지. 지금 눈에는 안 보여. 보조선을 긋지 않으면 이거 하나가 유일한데, 이제 문제는 얘랑은 닮은 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장은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지.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그린데 이거로 가겠다 이거야. B에서 여기다 수선을 딱 내려갖고 뭐 여기를 뭐 H라고 합시다. H. 그러면 이제 길이 두 개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거든. 자, 이를 이용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표현되지. 요거분의 요게 코사인 값이니까 이제 AH의 길이가 코사인 2분의 1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BH의 길이가 사인 2분의 1 세타가 되겠지. 이게 좀 편안하게 나온단 말이야. 나는 이 삼각형이랑 닮은 꼴임을 이용해서 풀라고 하고, 이 넓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와 얘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예를 들면 1이라는 길이가 있으니 요 길이를 알 수 있다면 닮은 비가 이거 대 요거의 길이가 되고, 만약에 이거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이거 대 이게 닮은 비가 되고, 이거를 아니까 혹시 이게 나온다면 이거 대 이게 닮은 비인데, 이 셋 중에 이 길이가 그나마 구하기가 쉬운 길이가 되거든. 왜냐? 이 삼각형하고 얘랑 닮은 꼴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 세타잖아 여기가. 그러니 이거분의 요거를 구해낼 수 있거나 혹은 뭐 이거분의 요거 뭐 어쩐 식으로든 구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해내는 게 가능하지. 왜?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타가 나와 있잖아. 1과 세타라는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길이를 뽑아내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이런 생각을 1, 2분 안에 할 수 있으면 이제 1등급이 가능한 학생인 거다. 자, 이거분의 요게 뭐지? 이게 분모에 해당하는데 1이고 요 길이가 얼마야? 사인이지.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 사인 세타에 대한 길이 요거분의 요게 이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FC가 사인 2분의 1 세타잖아. 즉 FC라는 길이는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1 세타가 되겠지. 나왔네. 이 길이가 나왔고 이 길이에 대응하는 길이가 얘잖아. 그래서 닮은 비는
큰 거 대 작은 거의 비율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1 세타 대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1 세타가 된다. 이거 대 이게 닮은비다. 근데 이제 나는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닮은 비에서 뭘 뽑아내야 돼? 넓이비. 넓이가 어떻게 뽑아? 제곱 대 제곱을 하면 되니까 코사인 2분의 1 세타의 제곱 대 사인 세타의 제곱 사인 2분의 1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넓이를 구한 거에다가 넓이비에서 나오는 공비를 곱하면 이제 끝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공비, 넓이 공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모고 얘가 분자가 되는데 코사인 2분의 1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2분의 1 세타의 제곱은 탄젠트가 되니까 그래서 공비 R은 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탄젠트 2분의 1 세타의 제곱이 된다. 자, 다 구했지?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면 사실 다 끝난 거네. 요거 넓이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잖아. 그래서 이거 넓이는 2분의 1 코사인 2분의 1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1 세타. 됐지? 요 넓이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얘 넓이가 나오겠지.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만 하는데 여기다 할래니까 너무 좀 좁으니까 깔끔하게 종이 새 거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자, 요 A, B, H의 넓이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2분의 1 코사인 2분의 1 세타의 사인 2분의 1 세타. 근데 거기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되는데 그 공비 R이 사인 세타의 제곱에 탄젠트 2분의 1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요 넓이를 세타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다 표현했지. 이게 S 세타가 되겠지. 이게 S 세타가 됐습니다. 끝.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빨리 푸는 방법은 항상 이거 문제 출제 의도는 사실 그거라고 보거든. 리미트 세타가 0에 우극으로 갈 때 세타랑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모두 같게 가. 이게 원래는 이런 모양으로 안 나오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랑 모두 1로 간다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실전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치환해서 쓰냐면 세타가 0의 우극으로 갈 때는 세타랑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그냥 다 세타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가 되는 거야. 그지? 이거를 세타 5승으로 나누려면 세타 5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세타 5승으로 나눈다고 치자. 세타 5승으로 나눠. 얘는 뭐 세타 얘는 어디로 가니? 얘는 1로 가잖아. 얘는 있으나 마나 1로 가고 얘는 2분의 1 세타라고 가겠지? 2분의 1 세타. 얘는 세타인데 제곱 되겠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세타의 제곱으로 가는데 지금 2분의 1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 세타 제곱 되겠지? 그래서 지금 2분의 1, 4분의 1에 앞에 있는 2분의 1까지 합하면 16분의 1에 이 분자 부분은 세타 5승이 되고 분자 세타 5승이 돼서 약분해서 답은 16분의 1.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이 3번 되겠지, 3번. 자, 다음.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네. 경우의 수.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서로 다른 상자 4개.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와 서로 다르다에 확실하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지. 서로 다른 공. 구별이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상자. 그래서 상자를 뭐 A, B, C라고 합시다. 상자를 뭐 예를 들면 이게 A고 B, C, D.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모양으로도 구분할 수 있게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못 풀고 다시 되돌아와서 풀었을 때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이라고 했는데 그냥 숫자라고 합시다. 1, 2, 3, 4. 서로 다른 숫자 4개가 있고 서로 다른 상자 4개가 있다.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있도록이라고 했는데 공의 개수가 이제 하나만 들어가는 게 있다 이거지. 근데 이게 이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있다라는 거, 존재한다라는 조건은 한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 조건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풀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사건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사건, 즉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없도록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넣은 공의 개수가 예를 들면 3개인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게 3개를 넣었으면 다른 한 상자에는 하나를 넣어야 되니까 이 경우에 해당해서 안 되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2개씩 집어넣고 총 4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몰빵으로 한 상자에 다 집어넣는 경우라. 그래서 이 경우는 총 4가지 경우밖에 없지. 왜? A에 다 넣거나 B에 다 넣거나 C에 다 넣거나 D에 다 넣거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바로 나와버리니까 내가 계산을 해야 될 6건의 핵심은 얘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스텝 1은 일단 상자를 2개 골라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상자 2개를 골라놓고 좀 배열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A, C, A, D 그 다음에 BC, BD 그 다음에 CD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지. 6가지가 있지.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선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순서를 정해가지고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해갖고 4개 중에 2개를 일단 골라갖고 A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2개는 B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경우가 확정돼 버리거든. 그래서 이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이 4 콤비네이션이고 이 A에 들어가는 경우만 생각을 하면 B는 이미 자동적으로 확정됐으니까 끝난 거지. 6가지거든. 그래서 각 경우당 6가지씩 존재하기 때문에 총 36가지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총 40가지의 6건이 존재하는 거네. 그래서 전체 경우분에 40을 뺀 게 답인데 이 전체 경우의 수는 이 1, 2, 3, 4번의 공이 각각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전체 경우는 4의 4승이 되겠지. 4의 4승이 이제 16의 제곱인데 16 곱하기 16 어떻게 되나? 2의 8승이지? 2의 8승 256이지. 그래서 256 빼기 40 해서 216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됐지?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경우의 수 비스무리한 건데 무게가 1인 추 6개와 무게가 2인 추 3개와 비어있는 주머니 1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논리를 이행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읽어야 되는 부담이 조금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부담이 있다 뿐이지 어렵다고는 생각 안 되거든.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읽어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인 거지. 시간이 걸린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2 이하이면 자, 2 이하라는 게 주사위에서 2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1과 2니까 확률로 따지면 3분의 1이지. 3분의 1의 확률로 무게가 1인 추를 주머니에 넣는다 이 뜻이잖아. 3 이상이면 확률로 따지면 3분의 2지. 그러니 이 경우가 나올 경우랑 이 경우가 나올 경우가 확률로 따지면 3분의 1과 3분의 2인 이항 정리 요 상황이 되는 거거든. 이 상황이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에 시행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닌데 위의 시행을 반복해갖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총 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최초 6이 나와버리면 이제 상황이 끝난다 얘기지. 5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추가해갖고 7이 돼도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고. 그래서 끝나는 상황이 총 무게가 6이 되거나 7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그러니까 그 2를 넣었고 확률 변수가 3이 되는 게 최초의 상황이 되는 거고 제일 작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2를 6번 다 더해갖고 6이 나오는 게 제일 큰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는 이 4가지 경우 외에는 나올 수가 없네. 그래서 차근차근 읽고 풀면 됩니다. x가 3인 사건은 주머니에 무게가 2인 추 3개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게가 2인 경우는 확률로 따지면 얼마였지? 아까 주머니에 무게가 2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무게를 1 추가하는 경우가 확률로 따지면 3분의 1의 확률이고 3 이상이면 무게 2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의 확률이 3번 연속이 나오는 경우네. 그래서 이 경우는 3분의 2의 3승이 됩니다. 3번 연속으로 3분의 2의 확률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3의 3승분의 2의 3승. 일단 여기까지 쓰고 패스. 다음. x가 4인 사건은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서 봤는데 총 무게가 4인 경우이고 네 번째 시행에서 무게가 2인 추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 번째 시행에서 3분의 2의 확률로 3 이상인 눈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거랑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5인 경우라고 했는데 자,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5인 경우는 네 번째 시행에서 뭐가 나오든 무조건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이거로 표현한 거야. 지금 요게 요거로 표현한 거라고. 그러면 이 경우가 얘로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지.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무게가 4이다. 그러면 2를 2번 더하고 2를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를 최초 시행에서 뽑아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에서 뽑아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과 3분의 2의 확률로 3분의 2의 확률로 2가 나오는데 총 3번의 시행에서 얘를 한 번, 얘를 2번 선택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3 콤비네이션 뭐 얘를 기준으로 할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분의 1에 2승에 3분의 2에 1승이 되겠지. 그게 나야. 그게 나.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이제 3분의 1에 3의 3승분의 2가 되겠지. 정리하면. 그래서 3의 제곱분의 2가 되겠지. 나는 그래서 3의 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5인 사건. 자, x가 5인 사건은 네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4이고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시행에서 무게가 2인 추가 나온다. 총 무게가 4인데 네 번째 시행까지 총 무게가 4니까 그냥 3분의 1의 확률이 4번 연속으로 나온 거잖아. 굳이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3분의 1을 곱했는데 다섯 번째 시행에서 무게가 2인 추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걸 곱해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이 단은 얘를 표현한 게 되는 거다. 네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5인 경우. 그럼 다섯 번째 시행에서는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다섯 번째 시행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니까 여기까지 나온 게 5인 경우로 그냥 확정해서 쓰면 되겠지. 네 번째 시행까지 5가 나오는 경우는 2를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1은 3번 나왔고 2가 한 번 나왔으니까 3분의 1과 3분의 2에 4승을 전개한 거에 3분의 1을 3번 뽑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다가 되고 요거 정리하면 얘는 4가 되나? 4가 되겠지. 4. 그 다음에 3의 4승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단은 3의 4승분의 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3승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다 구했는데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A, B 곱을 C로 나눠라. 근데 이거를 합쳐서 쓰면 끝난 거지. 자, 이제 봅시다.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는 됐고 B가 뭐야? B가 요게 되겠지? 자, 이제 A, B, C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넣고 계산을 할게. B는 3의 제곱에 2 하고 C는 역수로 쓰면 되겠지? C가 3의 4승분의 2의 3승이니까 그걸 역수로 쓰면 2의 3승에 3의 4승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2의 4승이고 2의 3승이니까 없어지고 2 하나 남고 그 다음에 3의 4승, 얘 3의 5승이니까 3이 남네. 아닌데? 뭐가 좀 잘못된 건가? 잠깐만. 뭐가 좀 잘못됐나 보다. 자, x가 3인 사건은 주머니에 무게가 2인추 3개가 들어있는 경우이므로 3분의 A 확률이 연달아 3번 나온 경우지. 그래서 3의 3승분의 2의 3승이 맞지. 3의 3승분의 2의 3승이 맞지. 맞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두 개의 상황의 합인데 세 번째 시행까지 총 무게가 5인 경우는 네 번째 시행에서 뭐가 나오든 상황이 끝나니까 이걸로 끝난 거고 얘는 세 번째 시행까지 총 무게가 4가 나오고 네 번째 이제 뭘 안 구했냐면 마지막에 그걸 안 구했구나.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네. 자,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4이고 총 무게가 4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네 번째는 3분의 2의 확률로 이게 나왔어야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나오는 세 번째 시행까지 3분의 1의 확률이 2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이 한 번 나오니까 이거 정리해서 3분의 3의 제곱분의 2가 나오는 건 맞고 여기에다 뭘 구해야 되냐면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했어야 돼. 이게 나왔어야 돼. 그래서 3의 3승분의 이걸 잘못했습니다. 3의 3승분의 2의 제곱이 b가 되는 거지. 이걸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3의 3승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쓸게. 3의 3승, 2의 3승, 여기가 3의 3승분의 2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역수. 2의 3승에 3의 4승. 그래서 2의 3승, 2의 5승이니까 2의 제곱이 남고 3의 6승에 3의 4승이니까 3의 제곱이 남지. 그래서 9분의 4가 답이지. 아유 어렵다. 자, 이게 19번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좌표 공간에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 B, C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리 파악을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각 점 A, B, C와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근데 이거를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상만으로 하기에 좀 어렵다 싶으면 좀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해하면 돼. 평면을 공간을 그냥 평면이라 생각하고 평면을 직선이라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좀 이해하기 쉽거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점 A, B, C가 이런 식으로 고정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면이 있다 이거야. 이 평면을 직선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 이렇게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예를 들면 이거다 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 평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 점에서 평면까지의 그 수직거리가 3개가 존재하는데 그 3개 중에 제일 작은 얘가 이제 d 알파가 된다. 그 뜻이거든. 그런데 평면 알파와 그 선분 AC는 만나고 선분 BC와도 만난다. 근데 그 평면 알파는 AB와 만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한 거는 얘랑 안 만나지? 근데 얘랑 연결하면 이 직선과 선분이 만나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나는 말이야. 이걸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지? A, B라는 점이 이 직선에 의해서 나뉘어진 두 영역의 같은 쪽 영역에 있는 점이고 C는 그 다른 쪽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직선에 의해서 나뉘어진 두 영역에 A, B랑 C는 A, B끼리는 같은 영역에 있고 C는 다른 영역에 있다. 이거랑 같은 논리야. 어떤 평면에 의해서 공간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A, B는 같은 공간에 있고 C는 다른 공간에 있다 이 뜻이거든. 자, 그런데 그 평면 알파 중에서 이 D알파가 최대가 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베타라는 평면이 ABC라는 점이 공간상에 고정점으로 존재하면 그 평면까지의 수직거리를 최대로 만드는 평면이 하나가 존재한다 이거지. 뭐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존재한다는 얘기야. 특수한 어떤 평면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게 어떤 평면이냐?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평면이 있고 A, B가 같은 쪽에 있어. 그리고 이제 C가 다른 쪽에 있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는데 그 수직 거리 중에 제일 작은 거를 D알파로 하자며. 그런데 그 D알파 중에 최대가 되는 평면을 베타라고 했는데 최대가 되는 평면이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직거리가 이 세 개가 만약에 동일한 수직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면 요 거리나 요 거리, 요 거리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냥 D 알파가 되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했는데 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알파 중에서 D 알파가 최대가 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니까 그 고정점 공간상에서 고정점 3개가 있고 그 3개 중에 3개에서 제일 그 평면과의 거리가 그 짧은 거를 D알파라고 했는데 그 D알파를 최대가 되게 해라.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예를 들면 무작위로 이렇게 찍고 A, B가 있고 C가 있는데 아까 A, B는 직선에서 나뉘어진 영역의 같은 영역이고 C만 다른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알파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는 점점 좀 달라지겠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택하면 이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잖아. 그래서 D 알파가 최소가 되는 거는 0이 되면 되거든. 0이 될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최대가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세 개의 그 직선거리가 수직거리가 모두 같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을 이런 식으로 그 나누는 어떤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이 이제 이 거리를 A, B, C에서의 이제 거리를 최대로 만드는 직선이 되고 얘는 직선을 평면이라고 보자고 했으니까 이게 그 상태인 거거든. 그러면 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최대가 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니까 그 베타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이 상태가 되는 거지. 최대인 상태가 이 A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A'이라고 하고 C가 그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C'이라고 B가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이라고 할 때 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에 모여 있는 상태가 그 D알파가 최대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평면에 이렇게 내렸다 이거야. 이렇게 내렸다 이거야. 얘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내리겠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그러니까 평면에 내린 길이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될 수가 있긴 있는데 그게 그 내린 수선의 발이 한 직선에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이 거리가 짧은 상태가 되는 거지. 짧은 상태가 되고 이 거리가 제일 긴 상태가 이게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되는 상태니까 A'과 B'과 C'이 한 직선에 딱 떨어지는 상태일 때가 가장 요 D알파가 최대가 되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게끔 하는 이 평면을 베타라고 하자 이거야. 즉 A, B, C라는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이랑 이 D알파를 최대로 만드는 이 평면인 베타가 아예 수직으로 만나버릴 때 그때가 이제 이 베타의 상태가 되는 거지. 답이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운 거고 그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면 쉬운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끝났지. 자, 평면 베타는 알파벳 A, B, C를 지나는 평면과 수직이다. 이제 그 처음에 얘기한 게 이 얘기고 수직이 아니면 요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수직 거리에 비해서 이게 짧단 말이야. 이 거리, 요 거리가 세 개가 동일할 때가 이제 그나마 D알파가 최대가 되는 경우인데 그 D알파가 이제 그나마 알파라는 평면이 임의로 존재할 때 이 길이, 요 길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길이를 가질 때가 그나마 이제 그 최대가 되는 거고 그 최대가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베타인 상태입니다. 자, 평면 베타는 선분 AC의 중점 또는 선분 BC의 중점을 지난다. 요 길이가 같지. 왜?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게 평면상에 존재하는 점이고 그게 요 AC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인 거지. 마찬가지로 BC도 그렇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야. 니은도 맞는 말이고 맞는 말.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 어느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거 길이 구한다 하더라도 요 D 베타라는 건 A에서 내린 길이나 B에서 내린 길이나 C에서 내린 길이나 다 같지. 그러니까 이 B가 아니고 A로 나오든 C로 나오든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20번까지 했고 22번부터 28번까지 한 다음에 21번, 29번, 30번은 따로 이제 올리겠습니다.